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구례에 이틀 새 200mm, 광주도 광산에 12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롱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높이 2m가 넘는 돌벽이 무너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다니는 길가로 돌들이 쏟아졌습니다. 구청은 밤사이 내린 비로 오래된 돌벽이 무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오후부터 잠시 그쳤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는 오후 6시 기준 구례가 218, 진도 201, 영암 192.5, 광주 126.5mm로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 피해 신고가 5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진도와 여수 등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선주의 전선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로와 건물 등의 침수 신고도 잇따랐는데 큰 피해 없이 지금은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목포와 완도 등에서는 24척의 여객선 운항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등 전국 10곳의 국립공원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예보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남구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광주 MBC 무등산 송신소에 정전이 발생해 광주 전 지역과 전남 방송 권역에서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 라디오 방송이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광주 MBC는 어제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서 정파 51분 만인 밤 8시 20분쯤 방송을 정상화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불편을 끼친 점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내일이면 민선 8기가 3주년에 접어듭니다. 반환점을 맞은 민선 8기.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지난 2년의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2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삼축 메가시티를, 김영록 지사는 그랜드 전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선언하며 출범한 민선 8기 광주시. 반환점을 돈 강기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등 산업의 그릇이 커졌고 누리고 즐기는 기회도 열었다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광주가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3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한 관문공항을 발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메가시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 전남 메가시티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전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용록 전남지사도 그동안의 성과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예산이 6년 만에 7조에서 12조 9천억 원으로 71% 상승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와 관광, 첨단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부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강 시장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을 전남의 에너지 산업과 결합한 알리백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반면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메가시티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앞으로 남은 민선 8기의 성패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갈등 조정력과 정치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까지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 등을 주문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6.25 전쟁 기념일, 목포의 한 정육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인근 해군 부대의 간부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주문한 고기는 400여만 원어치. 중요한 군 행사가 예정돼 있으니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부대 정문 앞으로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져다 주시면은 자기들이 나와서 가지고 가겠다고. 저희 고깃값도 현금으로 주신다 했거든요. 통화를 하며 재무 담당 군 간부에게 전화를 넘겨주거나 군 영양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고기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고 서비스로 생고기도 챙겨달라는 등 주문을 이어간 남성은 다음 날 약속된 고기를 준비하던 주인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군 상사가 고기와 함께 먹을 캐비어가 필요하다며 주문한 고기를 받을 때 현금으로 한꺼번에 돌려줄 테니 캐비어 3박스 값인 900만 원을 먼저 캐비어 납품업체 측에 대신 입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군 특성상 뭐 입금을 하고 이런 게 안 돼가지고 900만 원어치 캐비어를 미리 입금을 해주시면은 자기가 고기를 갖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900만 원을 합쳐서 한 1,300만 원 된 돈을 현금으로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 남성은 메신저로 캐비어 납품업체에 명함을 보내 통화를 걸어 확인해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정육점 주인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상사에게 깨질 상황이 난감해졌다. 정강이를 까이고 징계를 받게 생겼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범, 캐비어 납품업체 역시 모두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신종 사기였다는 걸 알았죠, 저희. 포털 사이트에 전화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신종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도 육군 간부를 사칭한 이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백만 원을 갈취하는 등 군 간부를 사칭한 사기 범죄는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적법한 절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화를 받으실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이스피싱범이 언급한 부대로 연락하시어 갈수록 수법이 다양화되는 사기 범죄,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 등으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의 컷오프 결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최고위원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김재원 의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후보 자격을 다시 부여했다며 5.18의 숭고한 정신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다시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셈이라며 즉시 컷오프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폭력과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지원하는 광주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내일 개관합니다. 광주 화정동 옛 광주 국군병원터에 들어서는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운영되며 5.18과 4.3 등 그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후유증 완화, 치유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센터 운영 예산을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최근 추경 예산을 편성해 운영비를 마련했습니다. 화순군이 당초 다음 달부터 예정했던 10,000원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9월로 연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